안녕하십니까. 스포뱅TV의 변형입니다. 비상장 회사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로 기업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소연에 기름을 또 붓는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상속세 비교, 대표가 어느 시점 돼서는 회사를 갖다가 팔든 아니면 자식한테 가업 승계를 하든 이랬을 때 이 상속세 관련된 부분은 상속가액이 개인자산 플러스 법인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주식을 평가를 해서 총 합산을 갖다 해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상속세에 대한 금액별 비교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즉, 법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경영권을 넘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몇 군데 회사에 대한 사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업 경영권을 넘긴 사례, 어떤 유동성 부족으로 이 관련된 기사 내용을 갖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가 향후에 어떤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회사에 대한 평가는 그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평가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평가 방법의 유형과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그런 금액을 갖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금액별, 즉 상속가액, 개인자산 플러스 법인, 어떤 주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 했을 때 10억부터 최대 100억까지 배우자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자식만 있을 때의 어떤 세금 비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질문입니다. 특히 대표님들의 대부분이 60년 전후생들의 대부분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61년생 대표님들이 어떤 가업을 갖다 승계했을 때에 대한 나이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긴 한데, 특히 60년대생 이전의 대표님들이 기업 그 상속 개시 시에 간과하는 게 좀 있습니다. 즉, 법인 대표님들이 상속 준비가 제일 안 되어 있는 것은 뭐뭐뭐뭐이다. 네, 이거에 대한 답은 상속 재원에 대한 준비가 정말로 많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님이랑 상담을 갖다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전재형으로 따지면 장수입니다. 이 장수가 아무나 됩니까? 기업을 아무나 만들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능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회사를 갖다가 운영이 돼서 어떤 반열에 올렸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내가 평생을 갖다 기여해서 만든 사업체가 남의 손에 넘어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즉, 이번 내용은 기업에 있어서 현금 유동성에 대한 어떤 미준비시, 유동성이 없는 그런 회사가 경영권을 갖다가 넘긴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억대 회사를 물려받은 피사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준비가 돼 있다면, 연세가 드셔서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준비가 안 될, 그리고 준비를 갖다 할 수 없는 아버님, 즉 대표님의 나이대가 돼서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이 회사를 갖다 물려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런 준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을 갖다가 상속세가 100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내려 동서분주를 갖다 하다가 결국은 회사가 문 닫는 경우랑 다른 업체로 회사가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했을 때 대표님의 개인 자산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상속 가액을 갖다 평가할 때는 그 회사의 한 주당, 즉 비상장 주식의 주식에 대한 한 주당 가치를 갖다가 계산을 갖다 해야 됩니다. 즉, 그래야지만 그 회사의 비상장 회사의 증여 그리고 상속 시점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준 가액이 나오는 건데, 그 주당 가치 평가 금액은
회사의 상황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즉 일반 법인이다. 두 번째, 이 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가 넘는 법인이다. 세 번째, 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및 그리고 유가증권 비중이 80%가 넘는다. 그리고 회사의 순자산 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순자산 가치에 대한 그 합이 80%가 넘은 법인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당 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은 다 틀립니다. 이 직전 한 4, 5년 전에 이 기준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에 맞게 일반 법인일 때 나머지 3가지 유형에 따라서 금액을 갖다가 주식을 갖다 한 주당 평가하는 방법은 다 틀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오늘 갖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관련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적정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이 중소기업 대표가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상속세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은 이런 기준, 이런 어떤 원칙으로 계산을 갖다 합니다. 즉, 총 상속 재산 가액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비에 대한 맥시멈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괄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자녀가 있을 때, 그리고 금융재산에 대한 금액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공제를 갖다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빼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이 나오면 종합소득세처럼 상속세율이 1억부터 35 초과까지가 쭉 있는데 최대 50%까지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기본적으로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사망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상속세를 갖다 납부하면 이 신고세액 공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3%를 또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서 납부할 세액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갖다 납부를 갖다 하면 되는 프로세스인데 중요한 건 이 계산을 갖다가 누가 모릅니까? 근데 납부할 세액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됐을 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겁니다. 법인 대표가 상속이 개시가 됐습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는 시점에서 금액별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정은 이 모든 공제는 최대한 받는다고 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법정 지분만큼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갖다 해서 3%에 대한 공제를 갖다 받는다는 가정하에 금융 어떤 자산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인데 배우자가 있고 없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녀가 2명 정도 있을 때의 비교입니다. 즉 법인 대표가 어떤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개인 재산, 즉 아파트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현금이 됐든 이런 자산 플러스 회사에 대한 어떤 주당 가치를 갖다 평가를 갖다 해서 이 2가지가 합산이 돼서 상속 재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쭉 보시면 상속 재산이 20억부터 맨 밑에 100억까지 이루어졌을 때 배우자가 있었을 때와 그리고 배우자가 없었을 때에 대한 이 부분이 상속 금액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 공제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 가액에서 배우자가 있었을 때에 대한 이 공제율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었을 때에 대한 어떤 상속세 이런 기준으로 갖다 본다면 첫 번째 배우자가 있었을 때 20억, 30억, 40억, 50억에서 100억까지 봤을 때 이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했을 땐 20억일 때는 한 1억 정도의 어떤 상속세를 갖다 내고요. 50억일 때는 6억 7천, 70억일 때는 11억, 그리고 90억일 때는 21억, 100억일 때는 26억 정도의 상속세를 갖다 내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가 있었을 때에 대한 이 금액이 20억일 때는 금액이 더 뛰죠. 3억 8천, 그리고 30억일 때는 7억, 50억일 때는 16억, 70억일 때는 26억, 90억일 때는 35억, 그리고 100억일 때는 40억 5천 정도의 상속세를 갖다가 내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 상속세가 그만큼 증가가 되는데요. 20억일 때는 2억 8천, 그리고 40억일 때는 6억 9천, 70억일 때는 14억, 90억일 때는 14억 5천, 그리고 100억일 때는 이 상속 재산이 14억 5천 이상에 대한 50% 세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갖다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상속세를 갖다 계산했을 때는 이런 부분인데 이 상속세를 갖다 낼 수 있는 재원이 피상속이 돌아갔을 때는 상속인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현금 플러스 물납이 있으면 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법인 대표님들이 정말 많은 이유가 어제도 제가 상담을 했지만 본인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이가 60, 70, 80이 넘어갈수록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오늘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상속 재원에 대한 부분이 안 됐을 때 평생에 걸쳐서 일구한 우리 사업체가 경영권이 남한테 넘어가거나 그리고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런 걸 원치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권을 넘긴 사례에 대한 회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많이 들어본 회사가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직접 관리해서 경험한 그런 회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었습니다. 37 기억나실 겁니다.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인데요. A씨산업, 어떤 동화기계 이런 회사에 대해서 유동성 부족으로 갑자기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경영권을 넘긴 사례에 대한 부분은 비일비재하게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갖다 말씀드려서 불안하게 하기 위함은 전혀 아니고요. 준비가 안 된 어떤 대안은 없다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법인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에 대한 이런 준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